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영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 바로 통영국제음악제입니다. 올해는 순간 속의 영혼이란 주제로 이달 29일에 개막해서 4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도 세계적인 거장과 주목받는 신예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김소연 통영국제음악재단 본부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9일 개막이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으신지? 네, 이제 내일부터는 해외 아티스트들이 통영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리허설도 시작이 되고요. 통영은 이제 관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영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저희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홍보물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네, 많이 기대에 차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통영국제음악제가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 지금과 같은 이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영국제음악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는 이제 2002년에 국제음악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뒤에 이제 제대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준비 기간을 가졌고요. 2002년에 이제 통영국제음악제가 시작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또 2014년부터는 저희가 또 홀이 생기면서 통영국제음악당으로 옮겨서 예. 이제 음악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2022년에 20주년을 맞이한 역사가 깊은 음악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고 음악 축제다. 네. 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명성을 이미 얻었습니다. 네. 올해 주제는 순간 속의 영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저희 음악제 예술 감독님이신 진은숙 감독님께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전체 프로그래밍을 책임지고 계신데요. 올해 음악제 주제인 순간 속의 영원은 음악제에서 연주되는 곡 하나하나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순간들일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곡 하나하나가 네네. 예, 그때는 순간이지만 네, 그렇죠. 네. 네. 영원히 기억에 남을. 작품과 또 네. 그다음 그때 그 연주는 말 그대로 영원히 네. 남을 것이다. 네, 기억에 네. 남을 것이다. 네, 이런 네. 의미로 네. 알겠습니다.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개막 공연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개막 네. 공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2012년에 음악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아티스트들과 그다음에 또 국내의 유명 연주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로서 이제 이번에 음악제 기간 동안에 3번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개막 공연은 이제 상주 연주자 중에 한 명인 엉뚜안 타메스티, 세계적인 비올리스트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비올라의 명곡인 베를리오즈의 이탈리아 헤럴드라는 곡을 선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곡인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이라자데도 준비돼 있고요. 지휘는 러시아의 유명 지휘자인 코차노프스키가 맡게 됩니다. 네. 지금 티켓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저희 티켓 같은 경우는 이제 열자마자부터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혹시 이제 남아 있나요? 이제 남은 공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있긴 때문에 있는데. 네,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예. 또 티켓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이제 자녀 자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막 공연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 같은 경우를 네네.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고 네. 보고 싶어 하시고 뭐 네. 이런 것도 있어서 보통은 그렇긴 한데요.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공연들 제가 좀 뒤에 또 소개드리겠지만 예. 그런 공연들에도 굉장히 더 많은 개폐막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또 공연들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여겨볼 만한 초연 작품들 좀 소개를 좀 네. 부탁을 드릴게요. 잘 모르지만 네네. 이제 찾아보니까 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초연되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작품이 스레드라는 것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좀 네.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스레드는 세계 초연이기도 하지만 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위촉한 작품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로 음악제가 정말 초유의 사태로 취소되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예. 그때 준비를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이 공연을 드디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초연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서만 먼저 초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를린 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죠. 베를린 필의 그 더블 베이스 수석 주자인 매튜 맥도널드가 이제 베이스를 연주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연주에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제 3D 그 이미지가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좀 멀티미디어와 합쳐진 굉장히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런던에 있는 유명한 홀이죠. 위그모어 홀과 예테보리 심포니가 같이 저희 통영국제음악재단과 함께 위촉을 한 페테르 웨투베시의 시크릿 키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이제 한국 초연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음악제 라인업에 세계 최고의 현대음악 단체인 클랑포럼 빈이라는 팀이 오는데요. 네. 거기에 그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게오르그 프리드리 하스의 인 베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먼 레틀,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죠. 사이먼 레틀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칭한 이 작품을 한국 관객들이 처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로라는 작품도 네, 맞습니다. 오로라도 있어요. 오로라도 이건 아시아 초연으로 돼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영국제음악제 안에서는 세계 초연, 아시아 초연, 한국 초연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첫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분이죠. 그 웨트베시라는 웨트베시. 분. 네. 페트르 웨트베시라는 분이 이제 헝가리 거장으로 맞습니다. 작곡가분이신데 네. 이분이 상주 작곡가로 돼 있어요. 네, 올해 이제 80세가 되시는 예. 게 되는데요. 상주 작곡가라는 의미는 여기 와 계시다 꼭 이런 의미보다는 네네. 음악제 전체에서 이분의 작품을 조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분의 총 5곡이 이번 음악제 때 연주가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곡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거장 작곡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이 연주하시는 모습을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 연주자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상주 연주자는 3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모두 프랑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거장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개막 공연에 나오는 앙뚜안 타메스티, 네. 그리고 피아니스트 베르트랑 샤마유, 그리고 플루티스트 엠마누엘 파휘.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들도 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음악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에 출연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분들이 연주하시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 곡들은 세계에서 이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곡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예. 과장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그 실연을 통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외에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분만큼은 힘들게 모셨다라는 분이 물론 다른 분들 모두가 다 네, 그렇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시다면 아까 전에 이제 그 개폐막에 보통 관심이 모이지 않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제 이번에는 개폐막보다 더 관심을 받았던 공연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테 순환곡입니다. 마테 순환곡. 순환곡. 네, 바흐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불리워지는 마테 순환곡인데요. 예. 이제 이 곡을 연주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사실 섭외가 너무 어려웠다 이거보다는 사실 그 마테 순환곡이라는 곡이 굉장히 대곡이고 그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게 장장 거의 3시간 정도를 하는 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곡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곡을 통영국제음악당의 그런 좋은 음향으로 들을 수 있다. 근데 이거에 굉장히 클래식 팬들이 좀 열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같이 오는 카운터 테너가 있는데요. 예. 카운터 테너가 필립 자루스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같이 이 마테순환곡을 연주하게 됨으로써 네. 또 그 기대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또 한 번의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바로크의 명곡들을 저희 상주 연주자 중에 한 명인 엉뚜안 타메스티와 함께 연주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예. 또 이제 공교롭게 이분도 헝가리 분이신데 헝가리의 거장 피아니스트입니다. 좀 나이도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20년 코로나로 취소될 때 이게 좀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분이 건강상의 염려가 좀 있으셔서 지병이 네. 있으셔가지고 내한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대제 예. 랑키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초청을 받아주셔서 이제 오시게 돼서 많은 관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네네. 제 눈엔 이분이 딱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네.
김일구 명창. 네네네. 한소의 적벽가를 준비하신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올해로 84세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완창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감독님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판소리, 그러니까 정통 판소리 꼭 음악제에 넣고 싶다.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셨어요. 저는 클래식만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진은숙 감독님의 프로그래밍 방향은 최대한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또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을까 했는데 저 이제 국악계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했는데 이분이 정말 명인이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전주까지 직접 또 찾아가서 뵙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기대가 큽니다. 예.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제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다양한 프린지 공연 있잖아요. 네, 이게 네, 참 네. 볼만하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네. 아티스트들이 내려와서 네, 네. 진짜 이 통영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흥겹게 네, 네. 춤도 추고 박수 맞습니다. 치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네네. 하필 중간에 네, 예, 코로나. 코로나가 한번 오른 바람에 한 5년 동안 안 했었죠. 네, 코로나가 이제 심해서 못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음악제는 사실 1년만 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쿠프 프린지를 이제 4년을 쉬었던 이유는 저희가 그 본 공연 자체도 사실 굉장히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사실 굉장히 가까스로 해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뭐 다 매번 이제 그 뭐 저희의 모든 방역 수칙을 다 따라주셔야 되고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저희가 막 그 코로나 테스트도 받고 막 이런 것들 했었어요. 근데 프린지 같이 자유 참가 공연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걸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쉽지가 또 않은 곳곳에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시니까 통영 곳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통제도 안 거기서라도 되고. 혹시라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네. 발병이 나거나 했을 때 같은데 또 저희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5년 만에 프린지가 네, 돌아옵니다.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죠. 네, 한 네. 40여 개 팀이 참가를 했다고 네, 그러는데요. 이번에 사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208팀이 지원을 하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네. 왜냐하면 전에 저 김소연 본부장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네, 네. 프린지 공연팀이 100팀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네, 막 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40개 팀 정도라고 하면은 네. 이게 5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적어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네. 200개 팀이 넘었다. 네, 네. 근데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선별을 하시는 네, 거예요. 선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10일 동안 하는데 그 네. 10일 동안 프린지를 내내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주말해서 6일 동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0개 팀 넘는 팀을 다 거기에 넣어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40개 팀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통영시에 지금 이제 강과 문화마당, 그 다음에 또 저희 윤희상 기념관, 그리고 중림에 있는 내죽도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는 이분들의 공연들을 아주 편하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선별 과정도 잠깐 봤는데 그 아주 재밌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통영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제 기회를 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음악제의 위상이 한껏 올라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네. 2022년부터 음악제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그 진은숙 감독님. 네, 네. 클래식 음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네.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 아시아인이 이 상을 받는 건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상의 위상이 정말 대단한 모양이군요. 네, 사실은 이제 감독님께서도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에르스트 폰 지멘스는 정말 본인이 지금 그 상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본인 스스로 믿겨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시아인 그리고 여자인 본인한테 그게 수여해졌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랍다. 이제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계 노벨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여기서 흔히 우리끼리 부르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렇군요. 정말 공식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아 최초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 이 상의 권위를 어떤 걸로 볼 수 있냐를 얘기를 하자면 역대 수상자를 보면은 바로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유명한 뭐 지휘자 카라얀, 그다음에 유명한 그분은 압니다. 네. 네. 또 작곡가 뭐 메시앙, 번스타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폴리니 막 이런 사람들만 받던 상인 거예요. 근데 네. 그 상을 아시아 최초로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진은숙 감독님께서 이제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작곡가신데 이제 그 감독님의 이제 작품을 굉장히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유럽 본토에서 예. 그래서 그 상을 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진은숙 감독님이 수상 그 얘기를 들었대요. 네네 먼저 먼저 작년 가을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네, 그쪽에서 네, 네. 얘기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네.
말을 그거를 못 너무 하셨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엠바고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제 저한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보도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셨군요. 네. 예. 어쨌든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예, 통영국제음악제가 또 그만큼 또 위상이 그렇죠. 올라가지 네.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발표가 난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엠바고가 풀렸는데요. 예.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사실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저희 음악제 위상이 정말 감독님 덕에 더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클래식 밴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봄이면 당연히 통영으로 간다. 이게 네네. 공식처럼 네네. 되어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본부장님 네. 어떤 게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뚜렷한 정체성,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정체성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또 더불어 이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래밍, 이제 이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는 홀을 새로 가지게 됐는데 통영국제음악당이라고 하는 네. 네, 국제음악당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자연음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영을 찾아주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더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꼭 이 곡을 통영 가서 듣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의 독점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독점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통영에 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의 팀프 아카데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또 실력 있는 분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또 선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계시는데 2005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팀프 아카데미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 현대음악을 저희는 이제 윤희상 선생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 현대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프로모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성 교육에서는 이제 현대음악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중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 교육에서는 사실 많이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 유명하신 분들을 강사진으로 모셔서 네. 이제 현대음악에 대한 주법이나 작곡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거 가르쳐 정말 왔고,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진우숙 감독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작곡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예. 이제 그 작곡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한국의 젊은 작곡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곡을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음악 단체들이 리딩을 해주고 연주를 해주는 그런 값진 기회를 갖게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선별된 그런 분들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직접 위촉을 하기도 하고 새 작품을 그리고 또 저희의 파트너인 다른 세계 유수 단체들이 그분들한테 위촉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는 사실은 젊은 작곡가들은 굉장히 갖기가 힘든 기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영국제음악재단이 갖고 있는 그 현대음악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그분들이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작곡가 입장에선 자신이 발굴한 또 자신이 직접 제작한 그 곡이 어떤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거를 네네.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일례, 엄청난 경험일 것 네, 같아요. 일예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라디오 프랑스에서 저희랑 공동 위촉을 해서 저희 아카데미 출신의 작곡가에게 위촉을 해서 그게 파리에서 연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번에 보니까 네. 그 팀프 아카데미에서 발굴한 작곡가가 한 분 계시던데 한국 작곡가인데 이한 씨라고. 네. 그분의 또 세계 초연곡이 세계 있습니다. 초연도 지금 준비가 되고 네, 맞습니다. 이번 음악제에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런 작품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열었던 음악제가 이제 통영국제음악당이 생기면서 네네. 예. 이제 거기서 열리고 있는데 통영국제음악당 딱 보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규모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이 선뜻 다가기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통영에서 열리는 큰 행사니까 통영국제음악제가 아무래도 지역민들과
조금 더 네네. 예, 함께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네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는 이제 통영국제음악당을 갖게 됨으로써 사실은 너무 좋은 음향에 이제 좋은 호를 갖게 돼서 너무 좋지만 이제 위치상으로 사실은 이제 강구안이라고 중앙에 관광객들이 많이 맞습니다. 모이고 하는 네.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도남동 저 멀리로 이제 가게 되면서 너무 그쪽에서만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네. 말씀들을 또 많이 주고 계세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식 공연을 이제 그냥 시민분들이 다 같이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프린지. 근데 프린지를 통해서 사실은 공식 공연을 보시기 위해 음악당을 찾으시는 관객의 비율은 전체 저희 음악제를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의 일부이실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린지는 사실은 그냥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시를 그냥 이게 걸어 다니기만 해도 곳곳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음악제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음악제 기간 외에는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기획 공연 시리즈들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음악회라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통영 시민들만을 위한 그 해피 위켄드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내 학생들을 위한 스쿨 콘서트 이런 그런 것도 것들을 있군요. 통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이제 정말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통영의 푸른 바다와 또 봄꽃 속에 펼쳐질 세계적인 공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 통영국제음악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페스티벌로서 이제 사실은 국내에서는 정말 전국에서 찾아오시거든요.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수도권 관객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되는 이제 저희한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관객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말 아시아의 클래식 음악 팬들이 이제 정말 공연만 보기 위해서 통영을 찾는 그리고 통영은 또 다른 좋은 관광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해서 이제 해외 관객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벚꽃이 이제 곧 만발할 텐데 그렇죠. 이제 벚꽃이 만발한 그 아름다운 통영에서 그러니까 음악의 바다에 빠지실 준비를 하고 통영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통영국제음악재단의 김소영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